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9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1452년 명경태 3년 현릉의 장사하다 그 애책문 문종 헌명 인숙 광효 성효 대왕이 대궐에서 홍서했습니다. 이해 가을 9월 경인 장차 영좌를 현릉에 옮기려 했으니 예절인 때문이다. 그린 천궁에서 휘장을 걷고 아로 새긴 상여에는 굴대 끝을 장식했습니다. 우교는 행렬의 앞에서 인도하고 신인은 삼엄하게 호위했습니다. 운정은 쌀쌀하게 가을에 휘날리고 노발은 처량하게 새벽에 인도되었습니다. 풍금의 김숙함을 등지고 백성의 아늑함을 지향하였습니다. 효자 사왕이 하늘에 부르짖으면서 슬피 서마하고 서리를 밟으면서 슬픈 눈물을 흘려 삼조의 일찍 어김을 몹시 슬퍼하고 5월의 상제가 있음을 개탄했습니다. 붕어를 더위 잡으려 해도 미치지 못하니 영환을 상상하면서 모시는 듯 했습니다. 이에 유놈은 남파에 내리어 방명을 옥자에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문사에 이르기를 빛나는 문종께서는 굉광을 현양했습니다. 중화는 요제에 화합했으며 일득은 탕왕과 같았습니다. 창제의 진궁에서 탄생하여 일찍이 전성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처럼 깊은 마음과 바다처럼 윤택한 덕택이며 종을 쳐서 시작하여 경을 쳐서 마무리하다 사물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선왕께서 노년의 정사에 필요하셔서 간무의 직책을 총령하도록 하셨으니 화육을 참여해 두었으며 문무를 경유했습니다. 대보를 받아 천명을 계승했으며 천기를 수능하여 형제를 맞이했습니다. 사인을 제거할 적엔 의심하지 않았으며 선업을 진언할 적엔 기가 있었습니다. 숫자를 써서 직언을 구하고 친히 과제를 내어 인재를 뽑았습니다. 선비는 상도를 벗어난 사람을 좋아했으며 충성은 총노한 행동도 받아들였습니다. 형벌을 밝히면서 순중히 하라 하고 노인을 공경하듯 효도에 출발했습니다. 군병을 정련하고 학교를 수목했습니다. 가색으로서 백성을 양육하고 필분으로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요역을 들어주고 부세를 경감하며 검소를 힘쓰고 사치를 벌였습니다. 본심에 따라 복경을 돈독히 하니 이미 요제의 친족을 화목하게 했으며 덕망을 승상하여 전례를 상고했으니 비로소 오나라의 빈객을 대우했습니다. 큰 집 밑과 가는 담요 위에서 학자들을 연접하고 인진하시니 덕은 날로 새로워지고 학문은 되도록 힘쓰게 되었습니다. 성상께서는 또 재능이 많으셔서 신묘함을 여러 가지 뛰어난 재주를 겸비했습니다. 전모와 같은 문장이요 법도에 맞는 신필이었습니다. 깊은 학문은 성리를 연구했으며 미묘한 지혜는 운력을 탐구했습니다. 밤 이경에 이르도록 피곤함을 잊으시고 신심이 편안하면 해독의 됨을 경계했습니다. 바야흐로 새벽녘에 옷을 찾아 입고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을 벗고 먼 곳으로 올라가 버렸으니 슬픈 일입니다. 효성을 타고난 천성으로서 3년 동안을 거상하셨는데 한나라의 제도의 상기가 짧은 것은 싫어했으며 순조의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깊었습니다. 지극한 슬픔을 대상과 담제에서 줄였으며 성대한 예절을 정제와 상제로서 맡게 했습니다. 장차는 높달았고 소규는 장장했습니다. 폐화는 추창하는데 어지럽고 멸류관은 숙묵하는데 엄연했습니다. 환성이 만성에서 다투어 일어나고 가기가 사역에서 번갈아 날치는데 어찌 병환이 발생하자 위독해졌으며 병이 나을 것이라 약을 쓰지 말도록 했습니까? 회춘을 금등에 점쳤는데 유명을 갑자기 옥외에 부탁하시니 슬프도다. 자신전은 밤이 되려고 하는데 보이는 그전과 같았습니다. 군고가 행진하지 않고 선장이 기색이 처참했습니다. 곡성은 천신들에서 천둥처럼 일어나고 눈물은 자신전에서 비처럼 내렸습니다. 단정은 형오에
두고 배군을 타고 제향에 가셨습니다. 용의 수염을 더위 잡고 따라가려고 해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다만 떨어뜨린 임금의 활만 안고서 슬픔을 더할 뿐입니다. 아, 슬프다. 수원은 옛부터 있었으니 시기에 먼저 만들어도 어긋남이 나지 않습니다. 용부의 초목이 무성하니 상슬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합니다. 구슬슬자는 전석의 조전에 들이고 금건거는 새벽 출발에 대기했습니다. 바람은 잇따라 부는데 기가 한가히 펄럭이고 달은 조용히 가는데 만가는 슬피 목이 메었습니다. 어가는 창호산 들판에서 볼 수가 없는데 검색은 마침내 교산에 숨겨졌습니다. 겹친 구름은 막막한데 요비는 잠겨있고 깊은 담은 침침한데 옷값은 싸늘했습니다. 아, 슬프도다. 하늘이 그 물체가 기울어지고 태양이 그 빛을 감추었습니다. 큰 덕망이 어찌 능히 반드시 오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밝음도 혹시 오랫동안 비칠 수가 없습니다. 이수를 연구해 보아도 가지런하지 아니하고 공창에 호소해 보아도 아득히도 어두울 뿐입니다. 성대한 사업의 광희가 크게 밝음과 거룩한 덕화의 높고 커서 명칭하기 어려운 점을 돌이켜보니 청편에 남긴 법도가 가득히 차겠으며 백대까지 좋은 명성이 전하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하였다. 찬궁은 빈전이고 굴대 끝은 차축의 말단이며 우교는 새 꼬리로 장식한 일산인 듯하다. 신인은 상녀 차의 호위이고 운정은 구름 무늬가 있는 깃발이고 노발은 이슬을 맞은 상녀줄이고 풍금은 임금의 이 궁전 이름인데 옛날에 궁중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가승과 같은 뜻인데 묘지를 이릅니다. 삼조는 하루에 3번씩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던 일인데 곧 새벽과 정오와 저녁에 문안을 드렸다. 봉은은 임금의 타는 수레이고 윤음은 임금의 교지이고 난파는 예문관이고 옥자는 옥책이며 굉광은 성덕의 형용이며 중화는 순제의 칭호. 일덕은 순일의 덕이며 창제는 동방이고 진궁은 왕세자의 궁전이고 진괴는 장자의 형상이고 전승은 왕세자의 별칭이고 간부는 감국 무군을 준말을 왕세자의 지를 이름이고 화육은 대자연이 만물을 만들어 자라게 하며 곧 제왕의 식물을 이르며 문무는 문식과 무량이며 경미는 겸전이고 대보는 제왕의 자리고 형제는 제상이며 가색은 농사이고 필부는 향기가 나는 제수고 친족은 구족이며 우나라의 빈객을 대우했습니다는 순제가 요제의 선의를 받아서 요제의 아들 단주를 빈객의 예로서 대접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고려 왕실을 조순제의 빈객으로 대접하였다는 뜻이다. 전모는 서경의 요전인데 순전과 대우모를 이릅니다. 운력은 어문과 역법이며 새벽녘에 옷을 찾아서 입고서는 한나라의 문제가 처음 즉위하여 세상에 단안하니 정사의 마음을 기울여 새벽녘에 옷을 찾아 입고서 현인을 맞이했다는 고사에서 나온다. 한나라의 제도의 상기가 짧은 것은 한나라의 문제는 유조로서 상기를 단축하게 하였다. 순제는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이면 순제는 나이가 50이 되도록 부모를 사모하였다고 한다. 정제는 겨울에 조상을 지내는 제사이고 상제는 가을에 신곡을 올리는 제사이고 장차는 술그릇이고 소규는 악기이며 장장은 음악이 울리는 소리이고 폐와는 폐물이며 추창은 예절이 맞도록 허리를 굽히고 빨리 걸어가며 숙목은 엄숙하고 온화한 태동이며 금등은 서경의 편명인데 주나라 모왕이 병이 났을 때 주공이 기도문을 금등의 궤에 넣고 점쳤으니 병이 나았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옥궤는 주나라 성왕이 임종할 때 옥궤에게 기대어 강왕에게 유명을 부탁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자, 신전은 임금이 정사를 보던 궁전이며 보의는 임금의 자리 뒤에 치는 병풍이고 천시는 신분이 높은 관원이며 단정은 도가에서 단약을 넣어두는 그릇이고 제향은 상제가 있는 곳이며 용의 수염을 더위 잡고 따라가려고 해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다만 떨어뜨린 임금의 활만 안고서란 뜻은
중국 고대의 전설상의 황제가 용을 타고 하늘로 오르자 군신들이 뒤따라 용의 수염을 잡고 오르다가 수염이 뽑혀 땅에 떨어지고 이때 황제의 활이 땅에 떨어지니 백성들이 활을 안고서 슬피 울었다는 고사이다. 수원은 살아있을 때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이고 용부는 임금이 묻힌 언덕이며 상슬은 용무의 따뜻함이며 금건건은 임금의 수레이고 창오사는 순제의 붕어 한 곳이며 검석은 칼과 신이며 교사는 황제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요비는 요대의 문비이며 옥갑은 중국 한나라 때 제왕들의 장구이며 궁창은 높고 푸른 하늘이며 청편은 청사를 말한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9월 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윤 9월에 황제가 상성감 좌감성 김유와 오감성 김흥을 보내어 사제하고 공순이란 시호를 하사하였다. 사제는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제사를 내려줍니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9월 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문종대왕 묘지문 지문은 이러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문종 헌명 인숙 광문 성효 대왕은 세종 장헌 대왕의 장자입니다. 소훈 왕후가 영락 12년 가보 10월 초 3일 계유에 한양의 저택에서 왕을 탄생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신축년에 세종께서 왕세자로 청하고 성균관에 입학시켰었는데 이로부터 학문이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명령 가을에 태종 문왕제께서 낭중 진경을 보내어 왕세자로 봉하였습니다. 정통 10년 얼축에 세종이 병환이 나서 이에 여러가지 정무를 참여 결정하도록 명하시니 모든 시행하는 일이 반드시 의리에 합당했으므로 세종께서는 의탁함이 있어 편안히 수양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왕은 성품이 지극히 효성이 있어 약을 맛보고 수라상을 보살피는 일을 반드시 몸소 친히 하시고 옆에 매시고 계시면서도 밤중이 되도록 물러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으면 감히 물러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간혹 빈객과 붕우를 인접하여 서사를 강론하면서 손에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인년 3월에 소훈왕후가 홍서하시고 경태 원년 경호 2월에는 세종이 또 홍서하시니 음료를 입에 넣지 않은 것이 3일이나 되니 슬퍼하여 몸이 바싹 여인 것이 여제를 지나쳤으며 예제를 지나쳤으며 상제는 모두 옛날의 예제를 따라서 시행했습니다. 그가 세종의 소상을 당했을 적에 등창을 앓은 것이 갓나았으나 창고가 아물지 않았는데도 빈소에 매시고 계시면서 울부짖고 가슴을 치니 대신들이 모두 아뢰기를 마땅히 물러가고 자의 옥체를 조보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굳이 청해도 허락하지 아니했으며 상망과 상식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3년상을 마쳤었습니다. 금상 황제께서 태감, 윤봉 등을 보내와서 시호를 하사하고 치지하고 부물을 선사한 것이 많이 있었고 직서로 책봉하여 왕으로 삼고 이내 구장, 면복, 재단과 왕후의 관복, 재단까지 하사하셨습니다. 6월에 세종을 영릉에 장사하고 졸곡을 마치고 난 후에 비로소 정사를 보살폈으며 경년에 납시고 윤대를 받는 것을 한결같이 세종의 고사에 의거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늦게 저녁을 자시면서 정신을 써서 부지런히 정사에 힘써서 구신을 바꾸지 아니하며 구정을 따라 시행했습니다. 무릇 외직에 임명되어 하직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보시고 정령이 백성을 사랑하고 형부를 신중히 할 뜻으로 면녀를 하고 타일렀으며 외직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은 각기 본바의 백성의 고통을 가주 사실을 밀봉하여 아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7월에 우리 주상 전하를 왕세자로 삼았습니다. 명년 정월에 황제께서 고명을 하사하고 또 조칙으로 현덕 왕후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고 우리 주상 전하를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았습니다. 왕은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똑같이 승진의 길이 막힌 것을 염려하여 의정부와 전조에 명령하여 경관과 외관을 유능한 사람을 승진시키고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는 것을 의논하도록 하고 또 수교를 내려 동반 6품과 서반 4품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기 덕이 있고 재능이 있어 진용할 만한 사람을 각각 두서너 명씩 천거하게 하고 시정의 덕실과 민간의 폐마까지 아우러 진술하게 하였으니 이에 덕 있는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탐관과 오리를 물리쳐서 이익을 일으키고 해독을 제거했으니 인심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품 이상의 관원만이 윤대하는 것은 말을 듣고 사람을 관찰하는 데 있어 넓지 못하다고 여겨 이에 육품 이상의 관원들도 모두 윤대하도록 허가했으며 반드시 온화한 얼굴과 말로서 허심탄회하게 듣고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할 말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유신에게 명하여 동국 병감을 찬술하도록 하고 또 오위를 설치하고 친히 진법을 만들어 사졸들을 교련하고 무릇 여러 군데도 또한 정리하도록 했으니 이로부터 중앙과 지방의 군정이 더욱 정비되었습니다. 여러 번 형부를 신중히 하라는 교서를 내려서 얼리사에게 경계하고 달렸으며 늘 스스로 탄식하기를 어찌 정사가 까다롭지 아니하고 형벌이 번거롭지 아니해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탈없이 편안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백성이 노는 사람이 많아 군대의 정원이 날로 줄어드는 이유로서 교서를 내려 도성의 검령을 거듭 엄중히 했습니다. 일찍이 근신에게 말하기를 석시의 마음 다스리는 법은 유자의 내심을 바르게 하는 공부와 서로 가깝지만 실제는 매우 서로 거리가 멀므로 마침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는 없으니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으며 또 농명의 학설을 논하기를 지나간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이고 닥쳐오는 것을 모름지기 미리 알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감로와 흰까치 흰 꽁을 바치면서 상스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나 모두 물리치고 받지 아니했습니다. 한제로서 재앙을 구제하는 계책을 모르니 어떤 사람이 경제를 사유하기를 청하니 사유는 자주 내려서는 안 된다 하고는 이에 여러 도의 진선과 서울과 지방의 공사 이영선을 정지하기를 명령하였습니다. 고려 황해도에서 역질이 크게 유행한 이를 위하여 근심하면서 손수 제문을 짓고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귀신의 도를 논하면서 정리를 극진히 하였습니다. 11월에 교서를 내려 고려 왕씨의 후손을 찾아서 그 자기를 높이고 전택과 노비를 하사하여 그 제사를 받들게 하고 대대로 그 자기를 물려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고려 명신의 덕망이 있는 사람을 사당에 배양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매양 농상회과 학교에 마음을 두고서 감사와 수령을 볼 때마다 반드시 경작과 수리 문제로서 순순히 권면했습니다. 관직이 관각을 겸무한 대소 유신들에게 명하여 연번으로 성균관에 나아가 여러 유생들과 더불어 강론하도록 하고 여러 유생들에게 술과 음식을 자주 하사하였습니다. 병환이 나았고 상중에 거주한 이후로는 임금의 옥체가 아직 편안하지 못하였는데도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를 부지런히 하는 일에 지나치니 어떤 사람이 나를 걸러 정사를 보고 정신을 편안히 수양하기를 청하는 이가 있었으나 말하기를 군주가 향락을 즐긴다면 비록 1000년을 오래 살더라도 부족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록 1년이라도 또한 만족할 것이다. 반드시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 안일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옛날에 안에서는 여색에 빠지거나 밖에서는 수렵과 탐닉하거나 술을 즐겨 마시고 음악을 좋아하거나 높은 가하고 화려한 원장을 한결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것은 군주의 공통된 걱정이다. 나는 천승이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비록 고난한 사람이 있더라도 능히 좋아할 수가 없다 하였으므로 또 근신에게 이르기를 남녀와 음식의 욕심은 가장 사람에게 간절한 것인데 고량의 자제들이 술과 여색으로서 몸을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으므로 내가 매양 여러 아우들을 볼 때마다 이로써 경계한다 하였습니다. 여러 숙부들을 공경히 섬기며 여러 아우들을 우애하여 모두 그들의 환심을 얻었으며 여러 아우들의 아들을 귀애해 어루만지기를 한결같이 자기 아들과 같이 하여 동모제 광평대군 이여의 일찍 별세한 것을 슬퍼하여 그 아들을 거두어 궁중에 양육하면 드나들면서 보살펴 기르시어 자애가 돈독하고 지극했습니다. 이에 5월 14일 병호의 경복궁의 정침에서 홍석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 나이 바야흐로 어리시지만 효성은 천출로서 지극하여 애모함이 한이 없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전후를 받들어 올리고 9월 초 1일에 현능에 안장했으니 현능은 권원로의 동남쪽에 있습니다.
왕위를 계신 지 3년이고 수는 39세였습니다. 그가 병환이 위급함을 당하여 여러 신하들이 사유 화기를 청하였으나 허가하지 아니했으며 홍수한 후에는 비록 가동 항부일지라도 슬피 우거지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성품이 관홍하고 간중하며 명의하고 인서하며 효성과 우애는 천성에서 나왔으며 윗사람을 숨기고 아랫사람을 대우함이 한결같이 지성으로서 하였으며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임금의 학문은 고명하여 고금의 사실을 환하게 관찰하시고 더욱 성리의 학문의 연구가 깊어서 때때로 시신들과 더불어 역대 칠한의 기틀과 선유 이동의 학설을 논하면서 한결같이 정리에 귀착시켜 말은 간요하나 뜻은 창달하였으며 천문, 역산, 성운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종류를 다 연구했습니다. 또 초수와 예설을 잘 쓰고 문사에 전하했지만은 또한 일찍이 마음 두지는 아니했습니다. 조회에 임했으나 침착하고 말이 적었으니 그를 바라보면 엄연하였지만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말할 적에는 태도가 온화하여 마치 봄바람 속에 있는 듯 했으므로 말하는 사람이 비록 혹시 적중하지 않더라도 또한 그렇게 용납해 주었으니 사람들도 또한 각기 마음속에 품은 회포를 다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자리에 있은 지 30년에 선왕을 보자 하여 성사한 것이 실조 많았으며 여러 가지 정무를 참여 결정하기까지 하여 공덕이 사람들에게 미친 것이 더욱 깊었습니다. 저기한 초기에 맨 먼저 언로를 넓히고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농사를 힘쓰고 형부를 신중히 처리하며 문치를 숭상하고 무비를 중시하며 나이 많은 이를 존경하고 절이를 장려하며 수조를 줄이고 전부를 경감하며 급하지 않은 정사를 정지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며 보흠을 감면하고 무고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바야흐로 원대한 계획을 내펴서 신민들이 지치를 우러러 바라게 우러러 바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원통함을 감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고 있었는데 현덕 왕후 권씨는 영가군의 세족으로서 즉 의정부 주하의정 권전의 딸입니다. 정숙한 덕과 온순한 용무가 있어 가선되어 동궁에 들어와서 승희가 되었다가 후일에 승진되어 빈이 되었는데 왕보다 11년 먼저 홍서하니 시호를 현덕이라고 하고 경기도 안산군 소릉에 안장하였으며 후에 왕께서 정의하시니 왕후로 추책되었습니다. 일남 일녀가 탄생했으니 아들은 곧 우리 전하이시고 딸은 경혜 공주로 책봉되어 영양위 정종에게 하가했습니다. 사칙 양씨는 일녀를 낳았는데 시집까지 아니했습니다. 경태 3년 임신 9월에 삼가 지문을 씁니다. 지문은 묘지에 새긴 글이고 영락 12년은 1414년 태종 14년이고 정통 10년은 1445년 태종 27년이고 병인년은 1446년 세종 28년이며 구시는 예전부터 섬기는 신하이고 고장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장이고 수교는 손수선 교수이고 얼싸는 사법관이며 농명은 운명이고 진선은 여러 도에서 매달마다 서울의 각전에 물선을 바치던 일이고 관각은 홍문관과 예문관이고 음식은 배부르게 먹는 일이며 건원, 능은 태조의 능이고 지치는 이상적으로 잘 다스려진 정치이고 추책은 추존책봉함을 말하고 사칙은 세자궁에 딸린 종류품의 내명부의 배설인데 수칙이다. 왕대별 해제 제5대 문종실록 1. 문종실록의 편찬경위 및 편수관 문종실록은 문종적이년 1450년 2월 22일부터 동 2년 1452년 5월 14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수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문종 공순 대왕 실록이며 모두 13권 6책이었으나 1권 제11권은 결본이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문종실록은 단종 원년 1453년 정월 6월에 황보인 등이 편찬을 청하여 시작되었다. 곧 춘추관에 명하여 문종대이 공사 기록과 사초를 수납케 하고 편찬을 시작하여 세조 원년 1455년 11월에 그 일을 마쳤다. 다음 달 12월 19일에 본 기록을 시록각에 봉안하고 수참관 들을 의정부에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문종실록은 편찬 후 실록각에 봉안되어 오다가 성종 4년 6월 8일에 세종실록, 세조실록, 예조실록과 함께 금속 활자로 인출하여 춘추관과 충주, 전주, 성주의 4대 사고에 봉안하였다. 그 후 선조 25년 1592년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다른 사고본들이 모두 소실되었다. 선조 36년 1603년에 전주 사고본을 대본으로 하여 정본 3건과 초본, 교정본 1건을 목활자로 다시 인출하였다. 문종실록의 말미에 숫잔에 관한 관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영관사 정인지, 지관사 정창손, 이계전 김조, 동지관사 최항, 하위지 편수관 어효첨, 송처관 기주관, 권지 이석형, 김덕래, 이비 안지귀, 이해 유승원, 양승지 김지경, 장계증 강로, 이승소, 조근, 홍응, 승희, 김명중, 이극감, 이함장, 서강, 김빌, 김두권, 기사관, 이계전, 이익, 강미수, 유자문, 이유의, 안중호, 박찬조, 윤자영, 이재림, 최한보, 민정, 권희경, 이문환, 유지, 김경광, 안신손, 김이용, 김영건, 윤민이다. 이 문종실록의 내용, 문종은 1414년에서 1452년의 기간으로 사셨고 이름은 향이며 자는 휘지로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의 맏아들이다. 1421년 세종 3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1450년 2월 세종의 뒤를 이어 37세로 왕위에 올랐다. 문종은 왕위에 있은 지 겨우 2년 4개월 만에 승하하였다. 이 짧은 기간에 그는 방대한 세종실록 총 163권을 편찬시키고 황보인, 김종수, 정인지 등에게 총재 감수토록 하였다. 세종실록은 그의 재위기간에 완결되지는 못하였으나 그의 완성 단계에 있었다. 그 외에 동국병감과 세종이 제작한 연양아악보 등을 간행했으며 김종서 등이 편찬한 고려사 139권과 편년체인 고려사 전료 35권을 간행했으며 중회에 반포하고 각 사고에 분장하였다. 문종은 서울의 도성을 비롯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 각도의 주요한 업성을 모두 수축하거나 혹은 개수하였으며 변경인 의주, 용천, 삭주 등지의 엽성과 원성, 종성 등지의 성을 새로 수축하거나 혹은 보수하여 국경과 국내의 주요 업성들을 모두 개축하였다. 문종실록은 편집 도중에 계유 정난이 발발하여 황보인, 김종서 등 집권 대신들이 피살당하였으므로 편찬의 실권은 수양대군 일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문종실록의 기사 중에는 신빙성이 낮은 것이 많다. 본실록 13권 중에 현존하는 것은 12권 뿐이고 11권은 결본이 되어 있다. 문종실록 13권 부록 편수관 명단. 경태 5년 갑술 4월에 춘추관에서 왕명을 받아서 찬술하기 시작하여 경태 6년 올해 11월에 마쳤다. 찬수관 전후의 관직을 아우러 기록한다. 영관사, 수충위사, 협찬, 정난, 동덕, 조아익, 공신, 대곽, 보국, 숙록대부, 영의정부사, 영경연, 예문관, 서운관사, 세자사, 화동부원군, 신, 정인지, 지관사, 추중,
충, 주하이 공식, 숭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집현전 대제학, 세자, 조합인객 겸 판의조사, 봉원군 신, 정찬손, 수충, 위사, 협찬, 정난, 주하이 공신, 숭정대부, 병조, 판서, 집현전 대제학 겸 성균, 대사성, 세자, 이사, 한성군 신, 이계전, 정은대부, 예조판서, 지경연사, 신, 김조, 동지관사,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가선, 대부, 사원부, 대사원, 집현전, 제학, 동지, 경연사, 영성군, 신, 최항, 가선대부, 예조, 참판, 세자, 우부, 빈객, 신, 하위지, 편수관, 통정대부, 이조, 참이, 신, 어효첨, 통정대부, 집현전, 부제학, 지재교, 경연, 시강간, 신, 송처관, 기주관, 절충장군, 어흥시위사, 상호군, 신, 권기, 통정대부, 집현전, 직제학, 지재교, 경연시, 독관, 신, 이석형, 통정대부, 행, 지승문원사, 신, 김등래, 통정대부, 행, 직, 예문관, 이비, 중직대부, 예문관, 직제학, 신, 안지귀, 중직대부, 사헌집이, 신, 이예, 중직대부, 성균, 사성, 재교, 겸 지승문원사, 신, 유성원, 중직대부, 행, 집현전, 직제교, 경영검토관, 신, 양성지, 중훈대부, 집현전, 직제학, 지재교, 경연, 시독관, 신, 김지경, 봉정대부, 행, 종부, 소위원, 신, 장계증, 봉정대부, 행, 종부, 소위원, 신, 강로, 봉열대부, 집현전, 지재교, 세자, 좌필선, 겸 좌중호, 신, 이승소, 조산대부, 집현전, 은교, 지재교, 경영, 검토관, 겸 지승문원사, 신, 조근, 조산대부, 행, 집현전, 교리, 지재교, 경연, 검토관, 신, 홍은, 조산대부, 행, 교서, 교리, 겸 성문원, 교리, 신, 성희, 조봉대부, 수, 부지, 통례문사, 신, 김명중, 조봉대부, 집현전, 은교, 지재교, 경연, 검토관, 신, 이극감, 조봉대부, 행, 성균, 직강, 신, 이함장, 통선랑, 행, 집현전, 부교리, 지재교, 경영, 부검토관, 신, 서강, 통성랑, 행, 이조, 주하랑, 신, 김필, 통성랑, 행, 이조, 주하랑, 신, 김도권, 기사관, 통선랑, 행, 예조, 주하랑, 신, 이계전, 봉직랑, 행, 공조, 주하랑, 신, 이익, 봉직랑, 행, 수문은 부교리, 신, 강미수, 봉직랑, 행, 훈련주부, 신, 유자문, 성희랑, 성균, 주부, 겸 동부, 유학교수관, 신, 이유의, 성희랑, 성균, 주부, 겸 서부, 유학교수관, 신, 안중후, 선교랑, 성균, 주부, 겸 동부, 유학교수관, 신, 박찬조, 성훈랑, 행, 예문, 봉교, 신, 윤자영, 선무랑, 행, 예문, 봉교, 신, 이재림, 선무랑, 행, 예문, 봉교, 신, 최한보, 선무랑, 행, 예문, 봉교, 신, 민정, 선교랑, 행, 예문, 봉교, 신, 권희경, 선교랑, 행, 예문, 대교, 이문환, 공랑, 행, 예문, 대교, 신, 유지, 무공랑, 행, 예문, 검열, 신, 김경광, 통사랑, 행, 예문, 검열, 안신손, 개공랑, 행, 예문, 검열, 신, 김이용, 개공랑, 행, 예문, 검열, 신, 김영건, 통사랑, 행, 예문, 검열, 신, 윤민. 경태 5년은 1454년 단종 2년이고 경태 6년은 1455년 세조 원년이다.